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로 31-40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링에서는 단계가 많아 복잡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면 사각형 밑에 판의 크기가 110에 80의 형상을 갖고 있고 높이가 10이 되어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사각형 그리기 기능 중 2점 사각형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사각형의 형태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 중간을 맞춰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형상의 크기를 8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하고 60이 들어가 있는 치수가 있어서 이 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간격을 50,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전체 길이 1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형상이 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 이때 돌출 기능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10만큼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기능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형상에 보시면 정면도에 삼각형의 형상이 갖고 있고 이 폭이 6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XZ 평면을 선택해서 형상 투영 기능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선을 이용해서 이 선에서부터 이와 같이 삼각형의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 나면 이 원점에서부터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4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이 원점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이 5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형상의 각도를 보면 이쪽 선의 각도는 35도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고 이쪽은 50도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기능을 눌렀을 때 돌출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형상을 대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볼 텐데 이 폭의 치수가 6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서 양쪽 방향으로 돌출을 시키면 측면도의 형상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측면도에서는 기울기가 들어가 있어서 면 기울기라고 하는 기능 중 고정평면을 선택하시고 고정평면은 바닥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옆면 이쪽의 옆면과 이쪽의 옆면을 선택하시고 기울기가 100도에서 90도를 빼면 1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를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형상을 볼 수 있고 이때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 안쪽에 파져 있는 부위가 있어서 이 파져 있는 부위를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우선은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외곽의 형상을 따낸 후에 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임의의 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면도에 보이는 형상이 먼저 나오시고 이때 평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수평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을 수평으로 만들어 주시고 각도가 90도가 있기 때문에 직각 구속으로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를 직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위에 필요 없는 선을 잘라내시고 치수를 보면 22라고 하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 선까지의 간격은 22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해 주시고 이 사이의 간격은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은 8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서 바닥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높이는 36이라고 하는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해당하는 부위를 선택하면 폭이 40이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있어서 이때 40이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시고 기존 영상에서 빼기, 즉 절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모서리의 R값이 R15라고 되어 있어서 목깎기라고 하는 기능 중 R15라고 입력을 하시고 해당하는 모서리와 해당하는 모서리를 클릭해서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하고 나면 이 위에 모서리가 R17이라고 하는 모서리 값이 있어서 목깎기로 17이라고 하는 R값을 선택하시고 이쪽의 모서리와 여기의 모서리까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뒤편에 보시면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먼저 작업을 해보면 XZ 평면을 선택하고 새 스케치 기능을 선택하시고 임의의 사각형을 이와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위치를 보면 이 경사가 들어가 있는 데서 5mm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그린 선을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동일선상으로 이 선과 이 선의 높이를 동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보시면 이 해당하는 모서리의 끝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끝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모서리 선을 먼저 만들고 이 선까지의 간격은 치수를 이용해서 모서리에서부터 이 치수까지의 간격은 5라고 입력을 하고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높이 치수는 36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 해당하는 사각형의 형상을 선택하시고 이 사각형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은 35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있어서 35 대칭으로 결합 조건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14만큼 파져 있는 부위가 치수가 있고 각도가 100도가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고 현재 위치가 13만큼 떨어진 위치가 있어서 다시 한번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새 스케치, 이때는 사각형의 형상을 임의로 그리고 라인으로 이 기울기가 되는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선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해당하는 각도 치수 100이라고 하는 치수를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간격을 100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선의 크기를 보면 사각형의 크기에서 13만큼 떨어지거나 이 모서리에서 5하고 13만큼 더한 치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치수 기능 중 이 해당하는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의 모서리까지의 길이를 1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될 텐데 해당하는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이와 같이 작업을 해줘서 이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치수를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이 바닥선이 되는 곳에서 이까지의 높이를 15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되고 나면 스케치 마무리, 돌출, 해당하는 형상을 선택하시고 대칭 기능 중 빼기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해 볼 텐데 이 폭은 14만큼 빼기 작업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형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R5라고 하는 값이 있으니까 목깎기 기능으로 R5라고 입력을 하시고 해당하는 모서리를 클릭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어 있고 2부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 중 해당하는 바닥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 부위에 보면 동그라미 원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임의의 형상의 크기를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도면의 치수를 보면
원점에서 56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으니 이 원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간격을 56이라고 치수 기입을 먼저 하시고 R3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으니 이 선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반지름 R30으로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속 조건 중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점과 원점의 위치를 수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 해당하는 원의 형상을 클릭하시고 이 형상보다 크게 선택을 하시고 빼기 작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R30이 들어가 있는 부위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형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돌출 형상을 작업 평면은 XZ 평면을 이용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반대편에 대칭이 되는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구의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이 사각형의 윗면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임의의 위치에 동그라미 원을 그려주시고 치수로 해당하는 원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 반지름을 선택해서 반지름 6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원점에서 보시면 18만큼 떨어진 숫자 값이 있어서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간격은 18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시고 라인으로 중간점에서 원의 4분점에서 원의 4분점까지 선을 이어준 후 해당하는 선을 클릭하셔서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면 해당하는 원의 형상을 클릭하시고 중심 축선이 되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구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존 물체와 결합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구를 만들게 됩니다. 패턴 기능 중 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회전 형상을 선택하시고 방향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선택하시고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하게 됩니다. 패턴을 돌릴 때는 형상의 개수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수이기 때문에 총 개수는 3개라고 입력을 하시고 간격은 18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구의 형상까지 완성이 되고 형상 중 이 파져있는 부위에 이제 작업을 해보면 스케치에서 바닥면이 되는 형태를 선택하시고 사각형 그리기 중 슬롯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와 이렇게 슬롯이 되는 기능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의 형상을 보시면 치수에서 이 모서리 선에서부터 슬롯이 들어가 있는 곳까지의 간격은 32.5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이 슬롯의 길이는 해당하는 위치에서부터 이 해당하는 위치까지의 치수가 25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형상이 갖고 있는 반지름의 크기는 2.5의 크기를 갖고 있고 위치는 10만큼 떨어진 위치, 원점에서부터 중심선까지의 간격은 1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 지금 이 형상을 이와 같이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엠보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엠보싱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프로필 슬롯 모양을 선택하시고 이 간격을 보면 5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어서 깊이를 5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슬롯의 형태가 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엠보싱 기능을 선택하시고 방향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해당하는 방향 쪽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수 총 3개, 해당하는 간격은 10,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형태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모서리에 R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시 없는 모든 라운드는 R1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우선 R1의 값을 먼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깎기 기능 중 R1이라고 하는 값을 선택하시고 이 9가 들어가 있는 형상을 먼저 클릭하고 여기까지를 먼저 작업하고, 해당하는 테두리가 되는 선, 요 선이 되는 위치도 선택을 하고 바닥이 되는 부위도 선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이렇게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 뒤편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모서리가 들어가 있고, 이때 적용을 먼저 한번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들어가 있는 선에 해당하는 부위들은 안쪽에 해당하는 모서리를 보면 R4-R6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목깎기 기능 중 우선 반지름 6을 먼저 입력하시고, 이 네 군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R값이 들어가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슬롯으로 파기 전에 R값을 주었다면 한 번으로 되겠지만, 슬롯을 파고 난 다음에 작업은 이렇게 네 군데에 R값을 줘야 돼서 4-R6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다시 R1로 변경을 하시고 안쪽의 모서리, 바깥쪽의 모서리, 안쪽의 모서리, 바깥쪽의 모서리,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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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깥쪽, 여기도 바깥쪽, 그 다음 여기도 안쪽, 안쪽, 바깥쪽까지 선택을 하면 이 안쪽에 슬롯이 파져 있는 부위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도 이와 같이 R값을 또 주시고, 이 안쪽에 파져 있는 부위도 보면 R1의 값으로 여기, 여기, 여기 모서리와 지금 해당하는 여기 모서리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바깥쪽이 되는 이 테두리 형상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R값이 들어가 있는 형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위에 보면 모서리에 R값이 들어가는 순서가 틀리다 보니까 피처 편집 기능을 눌러서 먼저 모서리가 되는 부위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R값을 주어서 적용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면 이쪽과 이쪽이 동시에 R값이 들어가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31-40번 3D 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